이게 이제 소송으로 가다 보면 뭐 2, 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부동산 폭등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대기업과 보험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5년, 대한민국의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에서 10년간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17년차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사실혼은 말씀드렸지만 법률상 혼인신고만 안 했지 부부의 실질이 있으면 이게 사실혼이 되는 거고요. 사실혼도 상속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받습니다. 근데 이 사실혼은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이 그냥 사실혼 관계를 끝내면 그 자체로 사실혼은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혼이 종결이 됐을 때 예컨대 부동산 시가가 10억이었어요. 이 두 부부가 사실혼 부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부동산이고 이 부동산이 10억이었는데 이 부분을 나누는데 뭔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송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소송으로 가다 보면 뭐 2, 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부동산 폭등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혼이 종결됐을 때는 10억인데 재산분할 청구권의 변론 종결 시점에 15억이다. 그러면 어느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1심에서는 사실혼이 해소된 시점에 그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안에서는 10억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된다는 게 1심 법원이었고요. 2심 법원은 사실혼 관계 해소 후에 이런 부동산 폭등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4실심 변론 종결심, 즉 2심 변론 종결 시점에 부부 공동의 재산의 시가, 즉 15억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겠죠. 이제 이렇게 1심과 2심이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요. 기본적으로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사실혼 해소 시점에서는 10억이었죠.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혼의 해소 이후에도 이 재산분할 청구 사건의 4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의 이 혼인 중 부부 공동으로 이제 노력해서 형성 유지한 부동산 등이 외부적 사정에 의해서 뭔가 가격 폭등이 있다. 그런 사정도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안과 같이 사실혼 해소 시점부터 그 재산분할 청구권의 변론 종결 시까지의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는 그것도 고려를 해서 결과적으로 15억을 기준으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의 대상의 시가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저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사실혼 관계 해소 시점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신 분들은 한번 좀 이거 다시 다퉈야 되나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 수입 문의나 상담은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수임이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